안녕하세요. 달신여 필름입니다. 우리 오늘은 몇 차시인가요? 15차시가 될 것 같아요. 15번째 시간 15차시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계속 이어갑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죠. 오늘 교과서는 55쪽부터 58쪽까지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알아봅시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문화, 이제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한번 알아는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화 상대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나랑 너랑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랑 너랑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다른 문화를 흔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고기를 먹는 풍습 같은 거를 이제 유럽에서 비난하거나 그러잖아요. 그쪽에선 다른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달팽이 같은 거 먹지 않잖아요. 프랑스의 에스카르고라고 하는 달팽이를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먹는 음식은 아닌데,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 거를 비난하고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에서 먹는 달팽이를 비난한다면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정하면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것이겠고,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 자가 이제 스스로 자짜리니까 우리가 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해. 너네는 다 보잘것없어. 우리 문화가 짱이야. 약간 이런 거고,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을 되게 못마땅하게 하고 되게 강한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을 되게 우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럽의 문화가 최고야, 미국의 문화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화 사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빼고는 다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문화 상대주의죠. 그래서 나랑 너랑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이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문화 상대주의다. 그죠? 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는 생활 모습은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기예요.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나봐요. 터번도 썼고, 그쵸? 카레를 먹는 것 같죠? 왠지 느낌에. 오늘은 인도에서 오신 아빠 친구 댁에 초대를 받았어. 간 거야. 거기에 간 거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나마스테 라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녁 식사는 인도 음식인 카레, 커리라고 얘기를 하죠. 식사가 시작되자 아저씨께서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씻고, 이게 손 씻는 물인가 봐요. 그죠? 숟가락과 젓가락 대신에 오른쪽 맨손으로 밥을 드셔서 나는 무척 당황하였다라고 했어요. 사실 근데 맨손으로 밥을 먹는 나라가 인도뿐만 아니고 그냥 서남아시아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 나라가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인도에서는 다른 사람이 먹는 그런 식기보다는 내 손이 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깨끗하게 씻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약간 이것이야말로 문화 상대주의겠죠. 식사 후에 건빈이는 아저씨에게 궁금한 점을 여쭤봤어요. 아저씨, 맨손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물어본 거야? 더러워.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음식을 먹는 모습이 다르지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는 맨손으로 식사하는 나라가 더 있답니다. 맨손으로 먹으면 비위생적이지 않을까요? 인도 사람들은 맨손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중에는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왼손은 약간 응가를 처리하는 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영국의 자동차 운전석,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영국의 자동차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어요. 옛날 영국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마차를 끄는 사람이죠. 쓰는 채찍에 다치지 않도록 마부가 오른쪽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와서 영국에는 오른쪽에 이제 운전석이 있다고 해요.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에스파냐는 지금 이제 에스파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스페인이란 나라로 알고 있죠. 그리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낮잠을 자는 풍습. 그러니까 남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유럽. 이제 여름에 덥고 건조한 나라들이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그 지중해를 품고 있는 나라들이 남유럽이에요. 스페인은 남부 유럽에 있어서 낮이 길며 한낮엔 매우 더워서 사람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점심 식사 후에 한두 시간 동안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상점이나 음식점 등도 문을 닫는다. 상점도 닫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가나의 어느 부족의 장례식. 가나의 어느 부족은 장례를 틀고 춤을 추는 등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들은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나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요즘에는 동물이나 자동차 등 죽은 사람이 좋아했던 것 또는 그들의 직업을 나타내는 독특한 관을 만들어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컴퓨터에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 같이 보면은 이제 가나에서 볼 수 있는 춤이 있는 장례식이라고 해서 이 멋있는 옷을 입었죠. 가나 상여꾼들. 상여가 이제 그 관을 매는 그 이런 걸 상여라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나의 장례식은 경건한 애도보다는 맛있는 음식과 음악, 춤이 가득한 축제의 모습이다.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믿기에 장례식에서 즐겁게 고인의 삶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나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많은 돈을 쓰는데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을 준비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1년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장례식은 결혼식보다는 중요하다고 해요. 장례식을 알리는 야외 광고판을 세우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본 적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춤추는 거 되게 이거 영상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음악에 맞춰 조용하게 하지 않는다. 되게 보면 이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관 모양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리고 춤추고 이런 것들. 자, 교과서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와 다른 세계의 여러 나라의 생활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모습이 신기하죠. 하지만 존중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글을 쓰면 되겠죠. 우리와 다른 생활 모습이 뭐라고 쓸까요? 신기하다, 신기했다. 신기하잖아, 다르니까. 그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랑 뭐가 달라요? 그쵸?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자연 환경하고 인문 환경이 다르죠. 그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치?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막 무시하면 안 되겠죠.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한다. 이 정도 써주면 될 것 같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문화 상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를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서로 다른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히잡을 쓰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히잡은 그 아랍 쪽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다 쓰는 것이죠. 이거 히잡은 이제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무슬림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성이 순결을 지키고 항상 정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어쨌든 문화가 다른 것이죠. 보면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히잡을 쓰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 있었고, 태권도 경기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따는 이란의
카미야 알리자데 제누린 선수는 이란의 올림픽이 처음 참가한 1948년 이후 첫 여성 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사회활동이 제한적인 이란의 여성은 태권도 사격 등 히잡을 착용할 수 있는 종목에만 출전하는데요. 그녀는 이란의 여성으로 첫 번째 올림픽 메달의 주인공이 돼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메달을 계기로 이란 여성들이 더 많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선생님도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 화면을 넘어와서 검색을 해볼게요. 키미야 알리자데 제누린 검색어에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나오네요, 그렇죠? 태권도 선수라고 나오고 이란 태권도 선수인가봐요. 이슬람 국가 이란의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뭐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뉴스를 보면은 뭐 스웨덴의 누구를 꺾고서 금메달을 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정말 기쁩니다. 그렇군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마무리예요. 주제 마무리. 세계 주요 기후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고 각 기후의 이름과 생활 모습을 정리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적도 주변에 이제 우리가 위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위도가 여기가 낮은 거죠. 여기가 적도예요. 그렇죠? 여기가 낮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고위도가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역시 고위도가 됩니다. 흔히 말해서 30에서 60 사이를 뭐라고 불렀냐고 그랬어요. 여기를 이제 중위도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위도에 속해 있는데 중위도는 어떤 기후예요? 온대 기후죠. 살기 딱 비교적 적당한 모습이고 뭐 여기 생활 모습은 어떤 게 벼농사를 짓는 모습이죠. 벼농사를 짓는 모습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이제 적도에 있을수록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열대 기후겠죠, 그렇죠? 바나나네요, 그렇죠? 열대 기후, 뭐 바나나 열대 작물, 그렇죠? 바나나와 같은 열대 작물을 기르는 모습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건조기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고비 사막 근처 아닌가요? 그래서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얘 이름 뭐예요? 얘 이름 게르라고 했잖아요. 게르 그 몽골 지역의 게르죠. 그렇죠? 그래서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죠. 초원에서 유목 생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파란 부분은 뭐예요? 한대 기후지. 여기가 그린란드, 그죠? 캐나다 북부 지역, 북극이에요, 북극. 그죠? 여기는 이제 한대 기후, 엄청 춥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 술록 같은 거 이제 그런 동물의 가죽을 입는다고 했죠? 여기도 유목 생활을 하죠. 술록을 기르는 유목 생활 이렇게 해볼게요. 술록을 기르는 유목 생활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고 아래로 넘어오면 이제 그거보단 좀 덜 춥지만 시베리아죠. 너무 추운 이제 여기는 냉대 기후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러시아의 이 나무 가옥인 이즈바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는 뭐 목재로 지은 이즈바 뭐 이 정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에 대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한 줄 광고 문구로 나타내 봅시다 라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쓰면 뭐 우리와 다른 문화 존중하고 이해합시다. 너무 약간 구태의연한 그런 느낌인가요? 선생님이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교과서 잠깐 넘어가서 이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미국의 호핑존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새해 풍습이에요. 세계 나라 여러 나라에 미국 남부에서 새해 주로 먹는 전통 음식
완두콩, 옥수수, 채소, 쌀, 돼지고기 등을 썰어 넣고 끓인 음식이다. 호핑존이라는 게 음식인가 봐. 동그란 콩과 누런 옥수수, 녹색 채소는 돈을 상징하고 한 해 동안 돈은 많이 벌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남부지방의 흑인 노예들이 먹던 음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번입니다. 포도의 스페인 포도 12알. 스페인이 아까 에스파냐라고 했죠. 스페인 사람들은 새해 영시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마다 포도알을 먹습니다. 종이 12번 울리는 것에 맞춰 총 12알을 먹는데 12개는 새해 12달을 의미합니다. 포도 하나를 먹으면서 새해 소원을 빌고요. 스페인 이외에도 멕시코, 포르투갈, 쿠바 등지에서도 새해에 포도의 12알을 먹는다고 하네요. 네덜란드의 올리볼렌, 건포도나 사과 같은 말린 과일을 밀가루 반죽에 넣어 튀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둥근 모양의 도넛, 올리는 기름, 볼은 공을 의미한다. 올리볼렌은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칼을 휘두르는 악령을 쫓는 음식이라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도넛의 기름기가 칼을 미끄러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4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마지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같은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오스트리아 빈 등에는 제과점들에 가면 돼지 모양이 과자나 쿠키가 잔뜩 있는데 오스트리아 독일에서는 새해에 돼지 모양의 음식을 즐겨 먹는데요. 돼지는 행운을 상징하고 아몬드와 설탕을 섞어 만든 반죽을 돼지 모양으로 빚은 과자가 마지펜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와 스칸디나비아의 청어. 이거 청어 삭힌 음식 먹는데 이쪽에. 청어는 폴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청어를 띤 은색 때문에 새해 번영과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의 코테치노 콘 렌티치. 돼지발인가 보죠. 돼지족을 이용해 만든 소시지에 렌틴 콩을 얹어서 먹는다. 렌틸 콩은 돈과 부유함, 돼지는 풍요를 상징하고 큰 부를 쌓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멕시코의 타말레스, 고기 치즈, 아무튼 명절에 먹는다. 일본의 메밀국수를 먹고 세계인이 즐기는 케이크는 우리나라에서도 먹죠.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크란색 카게, 링 케이크, 겹겹이 층이 쌓여 완성된 케이크 탑이다.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하네요. 이거 아까 스페인에서 12알 먹는다고 블로그에 선생님이 찾았거든. 그리고 이거는 몽골의 축제인데요. 몽골의 축제인데 시작 연도는 1921년에서 시작됐고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하는 남자들의 3가지 경기란 뜻에서 에린 고르붕 나담 축제라고 하는데 몽골 씨름, 말타기, 활쏘기 3가지 경기가 축제의 중심을 이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군요. 몽골 씨름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나 이거 얘기해줬고, 프랑스는 레몬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망통 레몬 축제래요. 레몬 페스티벌 멘톤인데 프랑스어로 망통인가 보죠. 프랑스 남부 지역의 망통에서 2월에 열리는, 요즘에 열리겠네요. 선생님 강의를 찍는 중간에 여기 보면 매월 2년 2월에 지중해에 왔다 있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프랑스의 진주 망통에서 레몬을 소재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 엄청 시큼하겠네, 그쵸? 상큼한 레몬 냄새, 와, 어마어마하네요. 야, 이게 다 레몬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될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송크란 축제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송크란 축제라고 있죠. 이건 이제 물을 뿌려 사람들한테.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 있듯이 태국에서도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가 있고 바로 송크란 축제이다. 물을 뿌리네요. 그죠? 독특한 게 있다면 송크란 축제의 기간은 4월 중순으로 4월 13일에서 15일 전후로 11일 동안 태국의 전 지역에서 열린다. 얼핏 보면 그냥 물총 싸움 같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런 물놀이를 넘어 지난 안 좋은 것들은 씻어내고 앞으로 한 해 축복을 기원해주는 행동이기에 의미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다. 특별한 축제라고 얘기를 하네요. 물총같이. 좋네요. 오케이. 교과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1단원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이죠.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들어가냐면 이제 작은 3단원을 들어가서 이제 이웃나라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아니죠. 러시아, 중국, 일본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